전 세계가 2050 탄소 중립을 앞두고 탄소 줄이기에 나섰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확충, 나무 심기, 탄소 포집 및 저장, 활용 등을 확충하고 있지만 여전히 탄소 중립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게는 탄소 배출량의 20%를 차지하는 수송 부문에서 탄소를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 세계 많은 나라에서 무제한 교통카드 도입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제한 대중교통 적용 나라와 그 효과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K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중교통 카드 하면은 뭐 선불 아니면 후불 결제 이게 보통 많은데 이 무제한 결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독일이 이제 작년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이제 가스 부족 사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6월부터 8월까지 한시적으로 매달 약 13,500원으로 지역기차, 지하철, 트램,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을 판매를 했는데요. 뭐 말 그대로 대박이었습니다. 네. 약 5,200만 장의 티켓이 판매되었는데 구매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10명 중 1명은 매일 한 차례 이상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고 해요. 의회 효과와 함께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독일 정부는 올해 5월에 요금은 올렸지만 작년 9유로 티켓과 비슷한 티켓 판매에 나섰는데요. 버스, 지하철, 트램 등 모든 대중교통을 한 달에 49유로, 그러니까 약 7만 원에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름에서 도이칠란드 티켓으로 출시된 첫날 이 티켓을 구입한 사람이 3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대중교통을 평소에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께는 상당히 큰 혜택인 것 같은데 이렇게 무제한 대중교통 카드를 만들면서 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작년 6월에서 8월 동안에 9유로 티켓을 실험 도입을 해서 그야말로 아주 폭발적인 호응을 얻은 바가 있는데요. 네. 9유로 티켓 약 5천만 장을 판매한 결과 대중교통 이용이 25%가 증가했고요. 물가 상승률 0.7%가 감소를 비롯해서 교통 혼잡이 개선되고 대중교통 신규 이용자 증가 등의 사회 경제적 효과를 달성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티켓을 판매를 하면서 생각지도 않던 탄소 감축이라는 효과가 발생을 했는데요. 3달 동안 9유로 티켓으로 약 18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방지를 했는데 이 양은 독일 35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전력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독일의 무제한 대중교통 카드가 인기를 끈 이유 중 하나는 이 티켓으로 지역 열차를 이용한 국가 횡단 여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었고요. 올해 7만 원으로 올린 대중카드의 경우에도 대도시 외곽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교통비용이 약 3분의 1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독일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많은 국가들도 지금 이 무제한 교통카드를 도입하고 있는 겁니까? 유럽연합의 이제 다른 나라들에서 이와 비슷한 움직임이 있는데요. 네. 오스트리아는 2021년 시민들이 하루에 약 4,300원으로 공공버스와 트램, 기차 등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후 티켓을 도입을 했고요. 이후 반응이 좋자 1년에 164만 원을 내면은 모든 공공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내놓았고요. 프랑스 파리도 월 10만 9천으로 파리 교통수단을 무한정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은 작년 9월에서 12월 교외 철도 시스템에서 통근자에게 무료 시즌 티켓을 제공하기도 했고요. 특히 교통체증이 심각한 룩셈부르크는 모든 대중교통을 무료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서울에서도 내년이면 무제한 교통카드가 나온다는 소리가 있던데요. 그렇죠. 서울시도 이제 기후위기에 일단 대응을 하고 고물가 시대에 이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무제한 정기이용권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월 6만 5천 원짜리 교통카드 하나로 서울 시내 지하철, 시내 버스, 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내년 1월에서 5월까지 시범 운영과 보완을 거쳐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서울시는 연간 13,000대가량의 승용차 이용 감소, 또 연 32,000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약 50만 명의 시민이 1인당 연간 34만 원 이상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 효과 수치는 주중 승용차로 출퇴근하거나 주말에 승용차를 이용하던 사람이 대중교통으로 수단을 전환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 수치죠. 다만 서울에서 승차해서 경기, 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 하차하는 경우에는 이용이 가능한데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승차하는 경우에는 기후통행카드 이용이 불가능하고요. 버스 같은 경우 경기, 인천 등 타 지역 버스나 기본 요금이 상이한 광역버스는 서울 지역 내라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에서도 신분당선은 적용이 되지 않죠.
이게 사실은 출퇴근할 때 이 수도권에서 서울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타 지역 이용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네, 그렇죠. 어쨌든 뭐 최근 지하철이라든가 버스 요금도 계속 이제 오를 예정이고 오르고 있고 그래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확실하게 어쨌든 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자가용 이용자들 대중교통을 유입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자가용 이용자들을 끌어올 수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하지 않겠나 그래 봅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중교통 요금이 비싸서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이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자가용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정기권으로 오려고 하면은 출퇴근할 때 자가용을 버려야 되는데 지금 수도권에서 자가용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대중교통이 불편해서 그런 점도 있단 말입니다. 또 무제한 대중교통 카드 정책이 대중교통 과밀화라든가 정부 부담 비용을 늘리는 점은 있지만 어쨌든 탄소를 줄이기 위한 대중교통 이용을 하는 그런 장려 정책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 네,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 카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